최근이죠. 얼마 안 됐는데 그 서울 그 서희초등학교에서 그 교사가 뭐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분이셨어요. 이렇게 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지금 사회적으로 좀 커다란 뭐라 그럴까요? 저 추모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또 들리는 바로는 이분이 또 대전 지역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면에서 좀 더 좀 신경이 쓰이는 면이 있고요. 자, 교사 입장에서 이번 사태요. 사태로까지 제가 좀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선은 이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네. 네. 교권 침해 정도는 차이가 있을 뿐 수년 전부터 대부분의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고 네네네.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겪고 계신 문제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학생으로부터의 교사 폭행이라든지 학부모로부터의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 학대 등 네.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개선을 요구했지만 네. 약간 잠깐의 이슈로만 다뤄졌을 뿐 네. 실제로 현장에서 개선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네. 네,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교직을 그만두시기도 했고 네. 또 상처를 인내하면서 교단에 서고 계시는데 네. 이번 사건은 그 자체로도 충격적이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새내기 교사라는 것에 많은 선생님들이 네. 선배 교사로서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까지 안고 계십니다. 네. 저 역시 마찬가지 심정이고요. 네. 미안하고 애통하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대전 교사 노조에서도 지금 추모 공간을 마련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오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걸음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네, 지금 저희 국화꽃도 400송이 넘게 준비를 했는데 네. 다 종이 났고 기부받은 국화꽃도 100송이가 넘고 네. 헌화해 주시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동료 네. 교사분들도 계시지만 네. 시민분들도 오셔서 애도의 마음을 표하고 가십니다. 네. 박소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라고 할까요? 교권 추락에 대한 그 지적은 뭐 계속 있어왔던 문제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난해에서는 세종인가요에서는 그 교사 평가에서 막 성희롱성 발언이 들어가면서도 지역에서 논란이 좀 있었고요. 네. 실제 교육 현장에서 느끼시는 교권 침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럼 저희가 네.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전 지역 선생님들에게 악성 민원을 받았던 사례라든지 네네. 교권 침해를 받았던 사례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그것을 한번 읽어봐 드려도 될까요? 네네, 한번, 네. 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교육 활동에 불참하는 아이가 있는데 네.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하면 교실 밖이나 학교 밖으로 무단 이탈을 하면서 교사에게 빗자루를 던지기도 하고 네. 학교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것을 막자 양팔을 쥐어 뜯어가지고 상처를 내기도 하고요. 네. 또 학부모로부터는 그 아이의 잘못을 지도하자 아이가 선생님을 무서워한다면서 교장실에 찾아가서 담임 교체를 막 요구하시기도 하고, 네. 교육청에 민원을 넣겠다고도 협박을 하고, 네. 그리고 밤늦게 아이 관련 상담 전화를 하시기도 하고, 네. 새벽에 막 장문,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업무 시간에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네, 그렇게 수시로 연락을 하시기도 하고, 수업 중에 전화를 하시면서 왜 안 받냐고 화를 내시기도 하고, 네. 또 막 교사의 머리가 길어서 아이가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고 하면서 교사 머리를 자를 것을 막 요구하고. 그런데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런 일들이 정말 모든 교실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저도 선생님들하고 말씀을 해보면 아이들을 지도하는 게 이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씀까지도 하세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이제 저희들이 교육, 저희들 수요자라고 할까요? 입장에서 네. 보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훈육할 수 없고 지도할 수 없으면 결국은 교육의 질이라고 할까요? 그게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네,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자주적인 농담으로 네.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했던 지도라든지 상담, 학급 경영 이런 방법들이 민원으로 들어오는 경우를 많이 봐왔는데 네. 그런 민원이나 고소를 당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 네. 그것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계시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조심스럽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 스스로 자꾸 검열을 하게 돼요. 내가 이 말을 해도 네. 됐을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의욕도 열의도 줄어드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교육계 내부에서도 좀 어떤
논의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좀 막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 그런 논의는 좀 없었습니까?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없었습니다. 그동안 사실 이 서희초 선생님 사건이 아니었어도 부산에서도 일어났고 얼마 전에도 서울에서 폭행 사건도 일어났고 네네네. 정말 시시때때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그냥 그 이슈로만 다뤄질 뿐이었지 뭐 네.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했다. 현장 선생님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왜 우리 교육이 현장이 이런 지경까지 왔냐를 이렇게 많이 얘기할 때, 자, 최근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학생 인권 조례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도 이거 좀 개정해라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가치관의 충돌 그런 면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인권 조례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가요? 어떻습니까? 정말 말씀드리자면 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 광역과 기초 단체에서 인권 조례가 있는 지역은 광주, 울산, 충남이고요. 네. 그리고 인권 조례와 함께 시행 규칙까지 제정한 광역 지자체는 서울,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전북, 전남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모든 전국 교육청에 학생 인권 조례가 있지 않아요. 네네. 대전은 아예 없습니다. 대전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라고 하는 논리는 그렇다면 학생 인권 조례가 없는 대전은 교권 침해가 없어야 되는데 네네. 이게 실제 그렇지 않잖아요. 네.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교권 회복은 선생님 권리 보호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교실에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자 네.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수업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해야 교권이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학생 인권이랑 교사 인권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학생 인권 조례 중에 타당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개선하면 되는 거지. 네. 이것을 막 폐지해야 된다. 그것으로 교권을 신장시켜야 된다. 이것은 정말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고요. 네. 이제 그동안 이제 상대적으로 덜 존중받았던 그 교사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또 학부모님들의 인식 개선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저는 이 기본적으로 이런 교권 추락이 전 어떻게 보니까 가치관의 충돌 부분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최근에 가치관이 너무 급속도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갖고 저도 뭐 직장 생활 지금 20년 넘게 했지만 어떤 때는 적응하기 힘들 정도인데 교육 현장에서도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건강은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된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셨는데 요즘 학부모님들은 또 안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지만 정신적으로도 건강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안 된다라든지 네네.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험을 하지 않아야 된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네.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상처받으실까봐 네. 네, 괜히 주눅이 들까봐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렇게 민원이라든지 고소 고발이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그 비저에는 저는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학부모님들께서 그 학교 학창 시절에는 사실 이런 문화는 오히려 정반대였죠. 그렇죠. 네. 예, 좀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으신데 이제 그 부정적인 감정이 밑바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아이의 그런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생각이 되어지시다 보니까 네. 그것이 이렇게 효과가 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 조금 덧붙여도 될까요? 네, 말씀하시죠. 네. 네. 선생님들 역시 학창 시절에 그런 불편했던 경험들이 다 있으세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네네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다는 것을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게 기억이 나요. 그 대학 시절에 심리학을 들을 때 제가 건강한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다.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우리 가정에서 너무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전혀 주지 않으려고 그러면 뭐 정서적으로 안 좋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사회에 나와서 이게 그 사회생활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배가 있을 수 있지만 학창 시절에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없다면 사회에 나와서도 그럴 게 있는데 우리 사회가 최근에 너무 뭐라 그럴까요? 결함 없는 그런 걸 너무 원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빚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도 개선이 언급되고 있는데 뭐 학생 생활기록부에 뭐 교권 침해한 걸 남기도록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런 제도 개선 부분들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제도 개선은 분명히 필요한데요. 네. 말씀하신 그 생활기록부 기재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사실 초등학교에서 생활기록부가 그렇게 무게감이 있진 않지만 중학교에서는 이 생활기록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아이의 이런 뭐 교권 침해라든지 그런 사안에 대해서 입력하려고 할 때 이것을 어떻게든 입력하게 하지 않으려고 역고소를 한다든지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마 분명히 초등학교에도 이런 생활기록 기재가 이제 하도록 제도가 개선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반작용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저희는 먼저 아동학대법이라든지 학교폭력 그러니까 학폭법이 좀 개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학생에 대한 정당한 생활 지도권을 보장해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막 교사 개인에게 개인 폰으로 막 수시로 연락하는 그런 것들을 금지시키고 학교 민원, 통합 민원 창구를 좀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 폭력 업무에서도 교사가 제외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교사는 수사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 중에 이것을 가지고 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교폭력 업무에서 교사도 제외되어야 하고 또 문제 학생이나 학부모를 즉시 분리하는 조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조금 더해서 지금 선생님들이 업무 과정에도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과도 그러니까 교권 침해뿐만이 아니고 교원의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해서도 그리고 교사가 수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는 같이 이루어져야 총체적인 문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를 들면 새벽에 통화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민원전을 자주 하시는 분들 그런 것조차 제도로 이렇게 통제해야 될 정도로 참 그런 것들은 당연히 지켜야 될 어떤 기본적인 뭐라 그럴까요? 예의라고 할까요? 근데 그런 것까지 참 제도로 막아야 된다. 뭐 그런 거에 참 어떻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안타까운 느낌도 들고. 자, 우리 사회 대전 교사 노조에서는 앞으로 이 교권 보호를 위해서 좀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희 그 대전시 교육청에 에듀힐링 센터가 있어서 교권 침해를 당하신 선생님들을 지원해주고 상담해주는 방안이 마련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고 계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막상 일을 당하셨을 때 이것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희 노조에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현장과 괴리감이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 지금 교육청 힐링 센터 팀과 학교 안전 공조의 담당자 분들과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미 저희 올 초부터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원스톱 교권보호 시스템이 마련되어서 선생님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헤매지 않고 바로 요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교원의 사기 진작 방안이라든지 실질적인 교권보호 마련을 위해서 교육청과 그리고 시의회 교육위원분들과도 계속 소통하고 의견을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전 교사노조에서는 앞으로도 현장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꾸준히 노력하고 합니다.